1300개 장기요양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요. 많은 중장년층분들이 은퇴 이후에 무엇인가를 계획하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바로 창업입니다. 한 번은 택시 기사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은퇴를 하고 집에서 쉬는데 딱 일주일만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쉬기에는 젊고 살 날은 길고,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할 때 카페나 치킨집 같은 프랜차이즈 창업 고민 많이 하시죠. 하지만 그런 사업들은 높은 경쟁 속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나 기본적인 자본과 지식으로 시작하고,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권이 있다 보니까 트렌드가 바뀌면 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도심에서의 경쟁을 피해서 탄탄하고 안정적인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대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핵심 내용은 중후반부에 있으니까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누르고 봐주세요. 치킨집이나 카페와 같은 창업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고 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폐업률도 높습니다. 임대료 상승, 인력 문제, 그리고 과도한 경쟁이 실패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특히 도심에서의 창업은 경쟁 때문에 더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그렇다면 경쟁에서 벗어나서 더 안정적인 창업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노인 주간보호센터 창업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이 낮 동안 돌봄과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가정에서 맞벌이를 하거나 부모님을 돌볼 시간이 부족하고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을 직접 모시러 가서 모셔오고 주간에 돌봐드리는 주간보호센터는 가족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는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주간보호센터에서 친구들과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외로움을 해소하고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신체 기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인지 재활을 통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런 이유로 주간보호센터는 매우 중요한 복지시설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주간보호센터 창업을 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데, 주간보호센터를 창업할 때 도심에서 시작해야지, 그리고 내가 살던 곳에서 시작해야지 수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인도 많고 또 내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도심 지역에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사실 근데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운영을 하든 시골 산골에서 운영하든 사실 수익 구조는 동정원에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지원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심에서 높은 임대료와 치열한 경쟁을 감수하면서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지방에서 창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도심에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시작해서 선점한 주간보호센터가 가득하지만, 지방 군 단위 은면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주간보호센터가 여러분 찾아보면 부족한 경우가 꽤 많아서 여러분들이 고향에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을 이렇게 딱 그려보면은 주간보호센터만 60군데가 넘는 곳도 있죠. 다만 지방에서 창업할 때 외지인으로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분명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심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창업하고 은퇴하기를 고민하지만, 고향에 부모님이나 친구 같은 인프라가 없으면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인프라가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반대로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만들어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빠르게 다가갈 수도 있고요. 고향에 남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이미 보호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유대관계를 확장해서 지역 노인분들과 보호자분들에게 빠르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존의 방문 요양이나 다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오히려 주간보호센터로 이렇게 확장하는, 주간보호센터 창업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의외로 적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주간보호센터는 투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도심의 트렌드와 같이 재활이나 인지재활 그리고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시작을 하려면 예전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장기간기관을 운영하던 분들이 섣불리 주간보호센터로 잘 넘어오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섣불리 더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투자해가지고 굳이 주간보호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문형 원장님들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간보호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지 마인드와 사업 마인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복지적인 열정이 없다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업적인 전략이 부족하다면 운영을 지속할 수 없죠.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나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복지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재정 관리나 운영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 그러면 결국엔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돈과 사업적인 마인드만 너무 강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돈만 바라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성공 못 한다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해서 어르신과 가족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지라는 거를 전혀 모르다가 막 어르신들 막 때리고 이런 것들도 있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마인드의 균형이 어디서 하시든 간에, 고향에 돌아가셔서 하실 때에도 성공적인 주간보호센터를 하시려면 핵심이 되는 겁니다. 복지와 사업, 이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고향으로 내려가서 주간보호센터 선접하는 것 여러분들한테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 선점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간보호센터에서 선점이 중요한 이유가 어르신들은 한번 선택했던 주간보호센터 내에서 적응을 완료하고 나면 쉽게 새로운 곳이 생긴다고 해서 우르르 옮겨가지 않습니다. 환경이 진짜 좋다고 해서 옮겨가지 않아요. 조금은 옮겨갈 수 있겠지만, 게다가 원래 다녔던 주간보호센터가 좋은 친구들이 있고 아들 딸보다 더 잘해주는 좋은 직원들이 있는 그런 좋은 주간보호센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향에 가서 주간보호센터를 창업하게 되실 때 도심에서 고객에게 먹히는 트렌드를 가져가서 고향에서 조금 더 투자한다, 그렇게 해서 오픈한다면 고객들이 빠르게 선택을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안정만 시키고 어르신들 여기 안에서 계속 적응하게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고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다가가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희 유튜브에도 벌써 그런 사례들이 많이 올라가 있죠. 시작부터 10명, 15명, 20명 채워서 시작한 사례들이요. 사실 오늘 주간보호센터를 타겟해서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같은 복합형 서비스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리스크를 분산하고 또 수익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전략이죠. 하지만 초기에는 주간보호센터 하나만 해도 쉽지 않으니까 운영에 집중해서 경험을 쌓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영상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요양원 창업은 논외로 두셔야 됩니다. 오히려 요양원은 도심 지역에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자가 건물이기 때문에 도심에서 신설립하시는 게 좋기 때문이에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처음부터 크게 완성형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창업해서 과하게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원장님들이 처음엔 작은 규모의 센터로 시작하십니다. 처음부터 큰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규모보다 더 크게 한다면 자금 부족과 관리 어려움으로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지역의 수요에 맞춰서 고객을 모으고 선점하고 그게 괜찮으면 더 운영을 안정화시키고 나서 규모를 한 칸, 두 칸 더 늘려서 확장할 수도 있고 2호전, 3호전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규모로 시작하는 방법들도 저희 유튜브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또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앞으로도 계속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규모든 주간보호센터는 선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향으로 가서 어디든 괜찮지만 경쟁이 좀 적은 곳으로 가서 좋은 곳을 위치를 입지 선정하고 선점한다면 분명 안정적이고 보람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전략이 필수적이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복지에 대한 진심과 사업적인 감각을 모두 갖춘다면 고향에서 주간보호센터 선점하고 시작하고 도전도 극복할 수 있도록 저 천천 박사와 그리고 국회어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철저한 계약과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천천박사 무료 상담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세요. 저희가 단 한 번이지만 여러분들의 제2의 인생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저희 그 창업이나 이런 상품 상담 하지 않습니다. 고정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그쪽 확인하시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일생일 대 단 한 번의 기회로 누리는 천천박사와의 창업 무료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천천박사의 무료 상담은 이런 한 푼 받지 않고 단 한 번 정해진 시간 동안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는 대표님을 위한 공헌 사업입니다.